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원래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자, 원래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해서 145페이지까지 이제 했었고요. 이제 그 소단원으로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교실에서 같이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조금 더 가벼운 내용을 온라인 수업으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책으로는 150페이지에서 153페이지에 해당하는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부분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순서를 그러니까 소단원 4랑 소단원 5를 순서를 바꿔서 5단원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요거부터 할게요. 교과서는 15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역 확대. 자, 무역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다 배웠잖아요. 자, 모든 자원들이, 그쵸? 그게 인적 자원이건 물적 자원이건 간에 그러한 것들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영향인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향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긍정적인 영향부터 볼게요. 자, 무역 확대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자, 긍정적인 영향이에요. 자, 긍정적인 영향에는요, 연구 개발 및 투자 확대가 있겠죠. 왜냐면 무역이 확대됐다라는 거는 내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팔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더 좋은 상품, 모든 세상을 대상으로 매력 있는 상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도 확대를 하겠죠. 그렇다면 기업과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과 투자 확대를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란 무엇일까요?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 무역을 할 때,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더 이득인 기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더 발전하고 효율이 높아지는 기업과 산업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재화를 대량으로 생산할 때는 자, 뭔가를 생산하려면 뭔가 원자재가 필요하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를 조금씩 들여오는 것보다 대량으로 들여올 때 좀 더 싸게 들여올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단위당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해져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이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단위당 생산 비용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에요. 그리고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아니면 그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재화를 대량으로 생산할 때, 자,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아까 뭐라고 했죠? 대량으로 원자재를 공급해야 되고, 원자재를 들여올 수 있고, 그 원자재를 대량으로 살 때 좀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싸게 구입을 해서 그 싸게 구입한 걸로 새로운 물건을 이제 만들어서 생산을 해내겠죠. 그래서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자, 아까 긍정적인 영향에서는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그죠 규모의 경제 실현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잘 됐을 때 얘기고요. 잘 안 됐을 때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 경제 상황, 그러니까 무역을 한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무역 확대가 일어났을 때
준비가 안 된 기업이라든지 준비가 좀 안 된 산업 부분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밀리는 거죠. 왜냐면 무역이라는 거는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픈해서 모든 걸 이제 내가 팔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팔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경쟁력,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동전양면 같은 거예요. 어떤 현상이건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그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무역 확대가 갖는 영향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거고,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이거는요, 아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자, 긍정적인 영향은 싸고 질 좋은 다양한 상품을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개인 한 사람의 어떤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부문의 종사자다,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기업이나 산업 부문이 무역 확대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은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은 임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기업도 성장하고 산업 부분이 성장하면 거기에 종사자들 임금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인데, 자,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예상이 되죠. 그렇죠? 자, 부정적인 영향 볼게요.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중에 부정적인 영향은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자라는 원산지 표시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 피해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위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금이 감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요 한 컷짜리 요 보이나요? 이 한 컷짜리 151페이지 무역 확대에 영향 해갖고 이 부분은 이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쪽 볼게요. 우리 회사는 올해 수출이 증가한 덕분에 작년보다 신규 채용이 늘었어. 그러면 이 회사는요, 적어도 그 경제에, 그러니까 이 무역 확대로 인해서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쵸? 자,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이 종사자들의 임금을 이제 올려준 케이스인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관련 일자리도 늘어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한쪽 볼게요. 외국 제품이 수입되면서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줄어서 성과 상여금이 감소했어. 자, 아까 얘기했죠. 이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나 임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역 확대의 영향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전 양면과 같아요. 준비된 기업이나 산업 부분은 기회를 잡은 거죠. 좋은 기회를. 하지만 준비 안 된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역 확대의 영향 중에서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 협정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 효과가 이제 책의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효과를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자, 우선은 긍정적인 효과는요. 관세가 인하됐어요. 자, 관세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자, 물적 자원이건 간에 뭔가 왔다 갔다 하면은 특히 이제 물건과 관련해서는 농산물도 그렇고
거기 관련해서 세금이 붙어요. 근데 이게 자유무역 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세를 인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물건 가격이 낮아지죠. 그래서 현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물건에 중국 정부가 세금을 적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값이 많이 비싸지 않게 중국에서 팔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거 철강, 기계, 첨단 산업이나 소비재, 의류, 그리고 가전산업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고요. 실제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 이런 쪽은 굉장히 인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 기능성 의류, 그리고 생활가전, 그리고 특히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걸 정말 굉장히 이렇게 쳐줘요. 굉장히 고급 제품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쳐줘요. 그래서 이런 걸 최종 소비재라고 하는데 이런 품목 생산이 이제 잘 팔려요. 자, 그런데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농업, 임업, 자, 연안업, 해양 양식업 등 농수산업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워낙 싸고 대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아까 얘기했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생산할 때 아무래도 단가가, 그러니까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데 그게 이제 잘 실현되는 쪽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워낙 이제 이 사람 수도 많고 그리고 한 번 이제 생산해낼 때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중국 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사업을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서의 사업을 이제 강화를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거죠. 자, 그리고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중소기업이 그런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 중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좀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중국의 장점들 있죠. 규모의 경제라든지 아니면 농업, 임업 이쪽과 관련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그쪽은 위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153페이지 표를 좀 한번 천천히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규모의 경제. 자, 규모의 경제 아까 얘기했죠? 요거. 자, 리로에 아까 규모의 경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리된 글씨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오타 없이 항상 오타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리로에 옮겨 적으면 그걸로 숙제 끝, 과제 제출 그걸로 해요. 그래서 과제 제출은 요걸로 합니다. 규모의 경제. 네, 아까 거 생각이 안 난다고요? 요거였죠. 어떤 재화를 대량으로 생산할 때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자, 요거 리로에다가 적으세요. 요거 리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어 한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개념을 좀 하나 보고 갈 건데요. 이거 책에도 나와요. 153페이지에 소비자 잉여라는 말이 나와요.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지불 용의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의 차이라는 정의를 이제 그렇게 내릴 수 있는데 좀 어렵죠. 다시. 자, 소비자의 지불 용의 그리고 실제 지불 금액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소비자 잉여. 자, 만약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옛날 가수예요. 이 옛날 가수의 첫 음반을 어떤 사람이 팔고자 해요. 자, 근데 이 음반을 사겠다는 사람이 4명이나 있네. 석진, 윤기, 남준, 호석. 자, 이 4사람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이래요. 그래갖고 네 사람 모두 이 음반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런데 각자가 내고자 하는 금액에는 최고선이 있겠죠. 아, 나 여기까지는 내가 준비해서 저 음반 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상한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각자의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아, 나 여기까지는 지불할 수 있겠어. 나 이 금액까지는 내가 낼 수 있겠어 하는 그 상한선, 그걸 지불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들이 각자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금액, 이걸 지불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석진이가 지불하고자 하는, 지불용이 금액은 10만원, 윤기는 8만원, 남준이는 6만원, 호석이는 5만원까지만 지불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음반 주인 있죠? 그 음반 주인이, 서태지 아이들 그 음반을 갖고 있던 주인이 9만원에 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기억나요? 자, 석진이가 10만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어요. 근데 윤기는 8만원, 남준은 6만원, 호석이 5만원이었잖아요. 그럼 윤기, 남준, 호석은 다 못 사. 그쵸? 9만원이니까. 자, 그런데 석진이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석진이를 제외한 3명은 9만원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죠. 그래서 구입하지 못할 거고, 석진이는 내가 10만원이라도 낼 용의가 있었어요. 그쵸? 지불 용의 금액이 1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반 주인이 9만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9만원만 지불했죠. 그럼 이 경우 석진이가 1만원의 소비자 잉여를 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보면 여러분 기억나요? 소비자 잉여, 소비자의 지불, 자, 용의 금액에서 뭘 빼? 실제. 실제 지불 금액. 자, 그 차이가 소비자 잉여인데, 석진이는 원래 10만 원의 지불 용의 금액이, 그러니까 지불 용의가 있었죠. 그런데 실제 지불한 거는 9만 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 1만 원이 생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주요 개념 몇 가지 배웠어요. 규모의 경제도 배웠고 소비자 잉여도 공부를 했어요. 자, 리로에는 뭐 올리라고 했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의 정의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어요. 자, 그걸로 과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자, 오늘은 가볍게 개념 정도 정리했고요.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는 국제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교실에서 교과서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강하게 교실에서 봐요. 자, 안녕하세요. 통합사회 A. 자, 11월 1주차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원래 우리가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자, 원래 우리가 시장 참여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해서 145페이지까지 이제 했었고요. 이제 그 소단원으로 국제 분업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교실에서 같이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조금 더 가벼운 내용을 온라인 수업으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책으로는 150페이지에서 153페이지에 해당하는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부분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순서를, 그러니까 소단원 4랑 소단원 5를 순서를 바꿔서 5단원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요거부터 할게요. 교과서는 15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역 확대, 자, 무역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다 배웠잖아요. 자, 모든 자원들이, 그쵸? 그게 인적 자원이건 물적 자원이건 간에 그러한 것들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영향인지,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향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선 긍정적인 영향부터 볼게요. 자, 무역 확대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자, 긍정적인 영향.